쉬시는 동안 그렇게 또 내가 꼭 경매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셨나 봐요. 왜 경매로 이번에 안 하시고 일반 매매로 하신 거예요? 계속 떨어졌죠. 입찰은 계속 하셨어요? 네, 계속 떨어졌죠. 그러셨구나. 네, 제 네. 가격과 제가 생각하는 가격과 네. 안 맞았고, 그리고 네. 워낙 또 규제들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계산이 안 맞았죠. 그래서 입찰하는 것마다 폐차를 했는데 네. 그거 이상 썼으면 사실 수익률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폐차를 많이 하시기가 조금 힘드셨겠어요. 바꿔볼까 다시 보안 상태.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네. 맞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네.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일반 매매 한번 해볼까? 했던 거죠. 생각을. 근데 일반 매매를 하시는데 그 빌라 우리 반지하 빌라도 아니고 지상층도 아니고 지상층의 신축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 아파트 이것도 연식이 몇 년도라 그랬죠 이게? 지금 한 25, 6년? 그 정도? 25, 6년? 네. 그러면 90년대 중반 정도 된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아파트를 결정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이쪽 지역에 아직은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임차인들 기준으로 이제 딱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건너편에도 있고 여기 초등학교를 그냥 학교를 그냥 같이 통과해서 가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흔히 말해서 초품화라 그러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예요 여기가? 네. 딱 그거거든요.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네, 아파트구나. 그냥 바로 그냥 혼자 보내도 돼요. 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혼자서 그게 제일 학교 중요한 가는데 거죠 사실. 안전하고. 근데 말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편하다는 거. 엄마랑 같이 가든 아빠랑 같이 가든 그냥 네. 바로 옆에가 학교예요. 저건가 봐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향으로 따지면 여기 또 이게 남향인데 학교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군이 좋네요. 학교가 편하다는 거. 네. 그럼 분명히 학교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뭐 임대는 유리하겠죠. 그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임대가 또 잘 들어왔어요. 임대를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뭐 여기는 사실 월세를 준 건 아니고 전세를 주시기로 한 거고. 네. 그렇죠.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보유하는 투자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사실 반지하 그리고 빌라 위주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아파트로 했다면 전세로 하는 거는 유리한 것 같아요. 거기에 여기는 또 금매로 사셔가지고 금매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도 조금 돈이 남은 건가요? 그건 아닌가? 딱 맞은 건가? 거의 안 들어갔죠,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게. 네, 아주 소액으로. 그러니까 네, 꼭 소액으로 들어갔고 원래 네. 기존에는 제가 빌라를 투자했을 때는 네네.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자본이 먼저 다 들어가잖아요. 차입금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들어오면은 그걸 보증금을 회수하는 개념인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은 그 기준도 하게 되는 또 가장 큰 이유가 네. 이게 계속 이것도 한번 이게 이럴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자.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선생님이 항상 그런 배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죠. 해본 거고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잘 맞았고 이게 또 생각한 대로 또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더 떨어지겠지? 맞아요. 아니면 그러면 절대 못 사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과 내가 원하는 기회가 왔을 때 네. 그냥 잡자.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이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그렇죠. 내는 거고. 네. 경매를 안 하셨던 게 아니고 꾸준히 하고 계셨는데 계속 폐차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 가격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꼭 내가 경매만 고집해야 되냐라고 생각해서 시간적으로 뭐 좀 여유가 되셔가지고 살펴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반 매매 그리고 요새 아파트 급매물도 많이 나온다고 상황을 파악하시게 된 거.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셨네요. 분명히 지금 시장 상황이 이 아파트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경향을 선생님도 인지를 하시고 잡아야 되는데 이 잡기가 사실 급매물 잡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땐 아무나 못 잡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떨어진다 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 싸다고 많이 떨어졌네 하고 쉽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취득을 하셨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용기 없는 사람은 금매물 이거 싸게 나온 거를 못 잡아요. 근데 용기를 내신 거네 거기서. 바로 그냥 네.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 전세 시세도 있었을 거고 해서 하면 세입자도 금방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집은 제 생각에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선생님 본인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쵸? 전에 영상 2호점까지 해서는 그 월세 잘 받고 계신 거죠? 네, 그거는 아주 또 월세 세팅이 잘 돼서 그거 하면서 뭐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뭐 속을 새기는 세입자가 있다던가 뭐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아직까지는 파이프라인에 물이 잘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때 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일 작업하는 거. 네. 또 제 블로그에 오시면 네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맞아요. 저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뵙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고 아,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건설회사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 법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공사 그 네. 건들에 대해서 법률 처리 뭐 그런 네. 쪽을 담당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전에 이제 네. 그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새로 좋은 또 기회가 와서 네.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갔죠. 네. 잘하셨네요. 선생님 사모님께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그럼 좋은 일들이 되게 많네요, 선생님도. 그 전에 투자하셨던 반지하 빌라랑 지상층 빌라, 또 월세 잘 받고 계시는 거고, 네. 또 이것도 급매물을 싸게 잘 잡으셨으니까. 반지하도 수리해 보셨고, 지상층 빌라도 수리를 해 보셨으니까, 네. 사실 아파트 수리에서는 별거 없잖아요. 저기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음. 그 일반 저기 다세대하고 네.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기 면적에서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느끼다 비교가 보니까 어쨌든 전에는 빌라 견적이랑 또 네. 비교를 하시는 거니까 약간 더 품이 더 나가는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아파트다 보니까 네. 네.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모토 자체가 네. 뭐 돈을 크게 막 뭐 벌고 싶다 뭐 그것도 솔직히 누구나 다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일단 먼저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실패할 네네.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래도 내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좀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좀 저렴하게 네네. 네, 그렇게 들어오시게끔 사실 그런 마인드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차피 세를 줄 거라면 막 신경을 사실 많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 출발이 저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쨌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깨끗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그쵸. 좀 쾌적한 공간에서. 네. 요번 3호서부터가 살짝 방향을 한번 틀어본 거죠. 기존의 1, 2호하고 무슨 완전 다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특히 1호점의 그 반지하, 그 부천 소사동의 반지하 빌라 그 성향에 들어오는 세입자 분이랑 당연히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의 성향은 분명히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선생님 생각하시는 게 접근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집은 이제 다음 주부터 수리가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선생님은 그러면 또 여기도 세입자도 뭐 다음 달 말로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뭐 이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잔금만 받으시면 저기 세입자분 이제 계약 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들어오시는 날에 제가 잔금 받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수리를 깨끗하게 잘 해놓으면 제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고. 그 그래서 3호점 세팅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향후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 1, 2호 그 관련된 물건으로 똑같이 지금 한번 또 다시 원 상태로 원래 생각했던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계속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고 그 기준은 이제 똑같이 가되 이제 중간에 뭐 상가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앞전에 그 선생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죠. 반지하 상가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그런 상가들 네. 많이 있잖아요. 그 뭐 홍대나 네. 연남동 이런 데 가면 반지하 상가들이 주택을 용도 전환해서 반지하 상가로 쓰는 경우가 네. 꽤 있죠. 그래서 상가 그런 접근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4, 5점 소개시켜 주시는 거는 상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 선생님도 여기 접근하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이게 될까?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세입자를 이 가격에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밀고 갔더니 생각한 대로 되신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상가 한다는 거 뭐 이제 세 채밖에 안 했는데 상가를 한다는 게 좀 딴 데서 더 배우고 와라. 아니면 이제 초보인데 뭘 그런 거를 벌써 손을 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가 확신이 있고 네. 자기가 뭔가 이게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네. 뭔가 내가 이건 확실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 상태로 실천하시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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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